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이 내용과 함께 설 민심 또 어떻게 듣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지금 서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서울 올라가신 특별한 일정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좀 책임을 좀 제대로 행정적 처벌하라 이런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셨던데 이 내용 먼저 잠깐 짚어주시고 오늘 좀 본론 들어갈까요? 예, 오늘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 서울특별시의원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그에 앞서서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이 붕괴하면서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광주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규정을 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최고수의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했고 또 최종 결과의 발표를 미뤄둔 상태에서요. 지금 이 시기에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네. 이건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갑작스런 일정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좀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님 뭐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즈음해서 늘 또 길거리에 보면 이런저런 정치인들의 뭐 인사성, 현수막을 거는 모습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올해 이번 추석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뭐 그런 결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름 알리기를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 대부분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고 또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한 상황에서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네. 광주광역시의회 23명의 전체 의원님들께 함께 행동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선뜻 동의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게시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네. 이 지점에서 더욱 반가운 것은 이에 대한 뜻을 함께한 지역의 구의원들께서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않기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이러한 문화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북구 지역의 경우에는 구의원분들이 좀 일부 내건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 좀 같이 좀 동참을 하셔서 뭐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앞으로 이런 좀 인사성, 일회성 그리고 전혀 좀 진정성이 없는 이런 현수막은 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단 이번에 네. 광주시의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로지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또 인지도를 그럼요. 높이는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보다는 예. 좋은 의정 활동으로 그럼요.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예. 그런 지점에서 우리 카톨릭 평화방송 같은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수훈 위원장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 지역에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텐데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일단 추석 명절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좀 돌봤는데요. 그룹홈이나 장애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 특히 광주 지역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 청년들이 연이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 그 광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특히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 말씀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는 의회 입성해서 의정 활동을 하신 지 이제 석 달 정도 남짓되고 있는데 평소 네. 밖에서 봤을 때와 또 직접 원내에 입성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피부에 좀 와닿는 그런 체감 지수가 꽤 다를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바쁘고요.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시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옛날 광고 한때 유행했던 광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보람 있고 기분 좋은데 예.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큼 예. 기분 좋게 의정 활동하고 있고요. 예. 또 지역 주민, 광주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의 귀와 입, 손과 발이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수훈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SNS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보니까는 밤 늦도록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 그런 모습들. 네네 맞습니다. 좀 열심히 공부하고 유능한 광주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패기 너무 좋습니다. 또 보니까 또 운영위원장 하면 이제 광주시 의회에 조직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총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임위원장의 또 역할을 맡아서 의회 운영을 또 매끄럽게 잘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운영위원장을 지금 중책을 맡으셨는데 광주시 의회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번 9대 광주시의회가 초선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23명의 의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초선인데요. 운영위원장으로서 가장 잘해야 될 일은 초선 재선 할 것 없이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됨을 느끼는 의원이 없도록 하나된 팀워크를 발휘하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깨달은 점은 시의회는 스포츠로 비유해보면 혼자서 개인기로 하는 스포츠도 아니고 또 마라톤 경기처럼 혼자서 완주하는 경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23명이 팀으로 함께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내는 팀 스포츠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도 잘 짜여진 팀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9대 시의회가 팀워크도 굉장히 좋고 관점이 좋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활동하는 저 역시도 9대 광주광역시의회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시의회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개원 초기부터 집행부와의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기싸움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곳곳에서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과 또 시의회 간에 좀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방금 진행자께서 기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광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비전 경쟁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싸움 대신 비전 경쟁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모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요. 다만 소통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또 소통 역시도 이건 일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 당사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집행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일들도 앞으로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소통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달을 받게 되면 눈덩이처럼 쌓여서 전달을 받거나 혹은 알맹이와 본질은 빼고 껍데기만 전달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의해서 직접 소통하고 자주 소통하고 빠르게 소통하고 진심으로 소통해가는 이러한 원칙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잘 조율해갈 계획입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또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신데 우리 지역 청년들의 가장 큰 또 이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비단 광주만의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또래 청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주로 어떤 말씀들을 또 토로를 하시던가요? 네,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전체적인 그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체 국토 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고 사람의 체형으로 비유하면 거의 사망 직전에 심각한 복부비만 체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정보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처럼 기계 매달리는 생산직 시스템 일자리보다는 자기 재능을 바탕으로 업을 만들어가면서 경제생활하는 문화창조 일자리 선호 경향이 크게 네. 늘어난 것이 두드러지고요. 그래서 이번 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최초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노동 전문가, 노무사 출신의 최은지 의원을 위원장을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활동 역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 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수훈 의원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온 팀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손잡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523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청년 정치인답게 시원시원하시네요. 앞으로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지역의 일꾼다운 시원시원한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예, 댓글 들으니까 더 힘이 납니다, 진행자님. 예. 자, 이제 본론 좀 들어가죠. 이 광주에서 네. 앞서서도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 바로 일자리 부족인데 그게 전국 상승형 첫 일자리가 바로 광주형 일자리, 광주 GGM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자,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편성된 광주시의 추경 예산안이 어느 정도 규모였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광주 일자리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일자리 이름 앞에 광주라는 도시 이름을 붙인 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반값 연봉을 받되 주거와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약속을 했지만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예. 또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예, 당연한 이번 좀 추경에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요. 예. 근데 이번 추경에서 기존에 무주택자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주던 그 주거 지원을 추경을 세우면서 주택 유무를 불문하고 전 직원에게 20만 원에서 7만 2천 원 더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처음에 했던 약속 연간 700만 원 상당의 사회적 임금 여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경에서 선심 쓰듯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0만 원에서 27만 2천 원으로 는 것마저도 고시원 수준의 월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약속을 언제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이것을 제가 근로자 입장에서 네.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어찌 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질문이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광주시가 좀 세웠던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 일자리 사업은 GDM이 약속한 사업이 아니고 광주라는 도시가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약속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반값 연봉을 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반값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는 반값 연봉을 제시하는 대신에 주거와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연간 7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예. 그 두 번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이 두 번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지켜지냐 계속 묻는 것이고요. 그게 궁금하다는 지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궁금한데 광주시에서는 답은 명확한 없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광주를 약속을 지키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그 위기의식과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예. 앞으로도 꾸준한 문제 제기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계획할 예정입니다. 예. 광주시의 좀 하나의 계획을 보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이 될 때까지 임시로 남구 효천지구 등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생각보다 인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아예 인기가 인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거리의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남구 효천지구에서 GM 공장에 있는 일터의 빅그린 산단까지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면
예. 40분입니다. 거의 한평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네. 출퇴근길에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근로자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평수도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을 꿈꾸고 있는 그 커플들 그리고 신혼부부 또 자녀와 부모님이 있는 가족 단위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면서 우리는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협상과 소통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제안한 이 주택 몇 평 정도 되는 규모인가요? 지금 20평이 채 안 되는 그렇군요. 규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좀 가족이 많은 분들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네. 주거 형태, 예. 규모 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게 보입니다. 좀 불만의 요소가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광주시가 광정 일자리로 불리는 광주 GGM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이른바 일자리 연계형 지역 전략 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이 사업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모 사업이 처음에 선정됐을 때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주거복지에 청신호가 쳐졌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그러면, 보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근로자들 이 보도자를 보고 첫 번째 든 생각은 이제 광주가 약속을 지키겠구나 확신을 함과 동시에 예.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입주하는지. 방식으로 입주할까? 또 주거 위치, 형태, 규모, 소유 여부 등과 같은 그 관련 내용을 궁금해하는데 이걸 광주시가 지금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늦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청신호가 켜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근로자들은 또 한 번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좀 이 노동자들이 이거 수용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좀 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만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GGM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주거비 지원액을 조금 올려주고 뭐 대상자를 확대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광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에서 분명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GGM이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이유로 예.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좀 성실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또 특히 문제는 이런 주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GGM에서 만든 캐스퍼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연간 5만 대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근로자들은 또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함께 성장을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성과금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근로자들과 함께 일회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2610번님께서 오늘 처음 보내주신 새싹 문자이신데요. 애청자님께서 강수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응원하는 청년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 아쉽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라는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좀 문자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샵 5005번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위원장님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죠. 광주형 일자리 관련 문제 광주시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한 단어로 규정하면 약속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어야 되고 둘째,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는 지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투명하게 알려주고 그 의지를 보여주면서 로드맵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약속을 덜컥 해버렸던 게 문제고요. 또 네. 이런 그 관련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사과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피하기에만 지금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 약속이라는 것을 광주라는 도시가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사과하고 해결해가는 것, 이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의회에 입성해서 석 달 남짓한 시간에 광주 지지임에 대한 문제점, 노동자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적확한 그런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날새서 공부하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여기에 네. 또 한 가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예산 이 문제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문제가 네네. 있습니까? 지금이 민선 8기고 지난 민선 7기에서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도시 기업으로 만들겠다면서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AI 중심 도시 광주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부족할 상황에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인공지능 도시로 인공지능 도시 광주로 가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전임 이용섭 광주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걸 좀 계속 추동력 있게 추진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세간의 의혹도 있습니다만, 의혹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민선 8기의 광기정 예, 광주시장께서도 인공지능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이번 추경에서 지금 삭감을 한 내용이 인공지능 기업의 보조금 지원되는 내용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광주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있는데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고 누가 오겠습니까? 심지어 주지 않으면. 그렇죠. 사무실까지 이전을 하면서 예. 직원들까지 이주를 시키면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광주시가 사안의 약속을 안 현상이었다고 지킨 봅니다. 것으로 또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 부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광주 GGM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또 특별히 이 외의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요? 앞서 그 진행자께서 질문 주셔서 제가 답변해드렸던 것처럼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또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 발표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특히 이제 제가 서구 제1선거구의 광주광역시의원인데 제 지역구인 화정동에서 그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발판 삼아서 정말 안전한 도시 광주로 가는 새로운 안전 도시형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강수훈 위원장님 오늘 지금 인터뷰 이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 네. 좀 처심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활동하시면서요. 예. 예. 항상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제가 그 지킬 수 있는 약속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애청자분들께 짧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선거 때 그 홍보했던 슬로건이 기대된다 강수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기대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간만에 속 시원한 인터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활발한 의정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